자, 1번 보시면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이.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세타 값을 구해달래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거는 일단은 0보다 작고, 그리고 세타와 6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대요. 일치한다는 거는 6세타와 세타를 서로 뺀 게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되죠. 일치한다는 거는 둘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0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일반각 입장에서는 차이가 2파이 정수배만큼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0도랑 30도에다가 2파이 더한 거랑은 동경이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뺀 게 2파이의 정수배. 근데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너를 양변에다가 주어진 요 세타에 대한 범위에다 5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0보다는 커나 같고 10보다는 작죠. 이렇게 10파이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n값의 범위가 나옵니다. n값이 될 수 있는 거는 0, 1, 2, 3, 4까지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세타는 누가 가능하냐면 0, 3분의 아니지 5분의 2파이, 5분의 4파이, 5분의 6파이, 5분의 8파이까지 요런 애들이 가능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이 조건은 무슨 의미냐면 사인 코사인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고, 4분면상 어디를 말하냐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뜻해요. 그럼 이 각도 중에서 요런 데 있는 각도를 고르라는 거예요. 누가 가능하냐면 5분의 4파이 가능하죠? 얘가 한 요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분의 6파이 안 되죠? 5분의 8파이 가능하죠? 5분의 8파이가 한 어느 정도 있냐면 요 정도에 있어요. 5분의 8파이. 이렇게. 얘가 2분의 3파이보다 약간 크거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너랑 너를 더해달라. 답이 5분의 12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1번도 좋은 문제. 그 다음에 5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허수 1 더하기 i가 정수 k의 n제곱근, 즉 1 더하기 i가 정수의 n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너의 n승을 했을 때 k가 나오고 그 k 값이 정수라는 얘기예요. 요걸 말하는 거야. 그럼 언제가 정수가 나오죠? 우리는 1 더하기 i를 계속 거듭 제곱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제곱하면 2i 나오니? 한 번 더 제곱하면 마이너스 4 나오니? 그러니까 너가 1 더하기 i에 4제곱 되는 거 맞나요? k랑 n값 나오죠? 답은 0이 되나요? 그 다음에 9번. 9번 보시면 우리가 뭘 물어보고 있냐면 로그 2의 2x-a라는 그래프가 있고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한 게 fx라는 그래프래. 근데 이 fx라는 그래프에 점근선이 y는 2래요. 그랬을 때 fa 빼기 2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우리가 점근선 입장에서만 한번 볼까? 점근선 입장에서는 처음에 점근선이 누구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x는 2분의 a가 점근선인 거죠? 처음에? 근데 너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거는 2분의 a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점근선이 움직인 거야. 함수 말고 그냥 점근선만 그냥 1 더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을 해주시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y는 2분의 a 플러스 1로 가겠죠. 이게 너의 새로운 점근선이 된 거예요. 근데 네가 2래. 짜잔. 그럼 대입하시면 끝이죠. 다음에 16번부터 이와 같은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도형 쪽을 다 까먹었구만. 자, 세변의 길이를 알아.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는 사인 공식을 쓰고 싶은 거예요. 사인 공식. 세변의 길이를 아는데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편의상 여기가 4, 5, 6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임의의 각도 하나에 대한 너를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값을 구해놓고 너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아니까 너의 외접원의 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접원의 지름 2r은 사인 세타분의 6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사인 세타는 뭘 가지고 하냐면 코사인 공식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는 2배 4 5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사인값 구해서 사인값 대입하면 R이 나오죠? 넓이 나오겠죠?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17번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어떤 삼각형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이와 같은 형태가 출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사인을 뭘로 다 바꾸시면 되냐면 2R분의 ABC로 바꿔주시면 돼요. 즉 사인 값은 다 선분 길이로 바꿔줍니다. 식을 바로 바꿀게요. 2R분의 A 빼기 2R분의 B 나누기 2R분의 C 너는 이 코사인 B인데 코사인 B도 코사인 공식을 가지고 바꿀게요. 코사인 B니까 2AC분의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빼기 1. 자, 요 상태죠? 요거 날립니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요거를 어떻게 해주지? 일단 2를 요쪽에다 곱해주고 양변에다가 C를 곱해줄게요. 여기까지는 없어지겠네? A도 곱해줄까요? A제곱 빼기 AB가 되겠죠? A제곱 C제곱 빼기 B제곱 빼기 AC가 됩니다. 이렇게. A제곱이 없어지죠? 짜잔. 없어지죠? 그죠? 그럼 뭐가 남죠? 여기서 A로 묶을까? A로 묶으면 되겠다. 한쪽으로 넘겨서 A로 묶을게요. 일단 이 부분이 C 빼기 B C 더하기 B 그 다음에 너가 더하기 A로 묶으면 B 빼기 C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바꿀까? C 빼기 B C 더하기 B 빼기 A는 0 되겠죠. 그럼 너가 0이거나 너가 0이란 소린데 얘가 0이려면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에 합이 돼야 돼요. 삼각형이니까 불가능하죠? 얘가 0인 거죠. B와 C가 서로 같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8번 가계이등분선 문제이고 가계이등분선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계이등분선이 나오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율관계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각도에 대한 코사인 공식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봅시다. 4, 3,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파이네. 3분의 파이는 근데 특수각이기 때문에 특수각이 이등분선은 우리가 굳이 코사인 공식 없이 뭐로도 풀 수 있냐면 넓이를 가지고도 풀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60도인데 이렇게 자르면 30도씩 잘리는 거죠? 이 상태 너가 4, 3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x제곱을 구해봐라. 자,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 2분의 1 4, 3 사인 60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전체 너 사이각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고 너는 뭐랑 똑같냐면 따로따로 넓이를 구한 2분의 1에 4
x 사인 30도 더하기 역시 2분의 1에 3x 사인 30도랑 똑같죠. 얘랑 똑같아요. 그럼 양변이 사인 60도, 사인 30도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일단 2를 곱해주고 적절히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시면 얘도 이제 2분의 1이죠. 루트 3이 남겠지? 우변이 7x가 나오고 좌변이 이만큼이 나와요. 끝이죠? 이항시켜서 나눠주시면 된다. 마지막 20번. 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네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나는가에 대한 얘기고, 선분의 길이가 4개가 다 알려져 있어. 세타 값을 물어보고 있고, 코사인 공식을 쓰겠죠. 그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가장 많이 쓰이는 특징은 뭐냐면 요 선분 길이가 이만큼이 5, 너가 4, 너가 3, 너가 2인데 이쪽이 세타면 이쪽 반대편이 파이 빼기 세타죠.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즉 너에 대한 코사인 값을 쓰든 너에 대한 사인 값을 쓰든 문제에서 이제 주어지는 거에 따라 다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값을 이용을 해보시면 이쪽에서 코사인 공식, 이쪽에서 코사인 공식 각각을 써보겠습니다. 자, 근데 코사인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어떤 x라는 녀석이 한 변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보조선을 그려봤고, 자, 이쪽에서 x를 요 삼각형 코사인 세타 가지고 표현해 봅시다. x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나? 5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까지 괜찮죠? 그죠? 근데 밑에서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너는 사실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3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근데 어차피 요만큼이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래서 너를 편의상 t라고 한다면 이만큼은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지. 요거 이항시키고 양쪽으로 t값 한쪽으로 묶어서 정리하시면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t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얘를 구하면 사실은 x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코사인 값을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뭐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요거 코사인 값 아니까 사인 값 바꿔서 요거 너너 사인 세타, 너도 너너 사인 파이 빼기 세타. 근데 사인 값 길이는 서로 어떻겠니? 사인 값 길이는 기본적으로 세타와 파이 빼기 세타의 사인 값이 서로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오늘은 삼각함수의 뜻, 부채꼴, 동경, 위치관계,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랑 방부등식까지 해서 살펴볼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들이 주로 평가원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모의고사 기출, 수능 기출, 그 다음에 모의고사 교육청 뭐 이런 것들 기출을 위주로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앞에 지수로그에 비해서 문제 수가 좀 적어요. 적은 이유는 이쪽에 수능에서 사실은 안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채꼴과 관련된 거 어렵게 잘 안 나오고요. 동경과 관련된 거 아예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하고 이제 함수의 그래프랑 방부등식 쪽은 좀 잘 나오니까 그쪽에 대한 문제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각함수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지, 그것을 보통 어떻게 해결하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동경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각도에 대한 이야기죠. 동경의 위치관계라고 불러요. 동경의 위치관계.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선대칭,
그다음 일치, 반대 방향, 그다음에 사익각에 대한 이야기. 무슨 뭐 이런 거지. 세타 1과 세타 2가 이루는 각도가 30도가 된다. 뭐 이런 거. 그러면 그런 경우 이제 식을 어떻게 써내려가는지. 그다음에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채꼴은 넓이 공식과 호의 길이, 그다음에 넓이. 이쪽에 공식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요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을 쓸 때 우리가 단위를 주의하셔야 단위. 는 항상 라디안만 사용을 해요. 우리가 요 부채꼴에서 왜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때 그 세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항상 라디안 단위로만 들어가요. 360분법 같은 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신에서 좀 낚는 용도로 곧잘 출제를 한다. 예를 들어 부채꼴이 있는데 중심과의 크기가 세타도 그래요. 일 때 그때 너의 무슨 뭐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도이다. 이렇게 띡 문제가 이제 나왔어. 기억본. 근데 얘가 틀려요. 왜냐하면 단위가 얘는 360분법에 따른 단위인 거고 60도 40도 이런 거죠.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2파이 3파이 이런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너는 올바르게 바꾸려면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돼. 우리가 각을 360분법이었던 거를 라디안으로 바꾸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되죠? 예를 들어 우리가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100을 곱하듯이 얘는 뭘 곱해줘야 되죠? 얘는 180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돼. 180분의 파이. 그래서 이렇게 180분의 파이 세타, 이거는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얼마 전에 이제 선생님은 고2 내신을 하니까 지금이 딱 고2 1학기 내신 대비할 때 딱 요 수원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테스트를 봤어요. 근데 그 고2 아이들이 잘하는 반이, 그러니까 뭐 한 1, 2등급 정도 나오는 애들이 대다수인데, 근데 걔네가 한 명 빼고 이 선지를 다 틀렸어요. 근데 설명하면 아 하고서 다 알아요. 근데 어려워서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부채꼴과 관련해서 우리가 원뿔 같은 녀석이 간간히 출제가 되는데, 넌 이제 전개도를 보는 문제였죠. 전개도의 상황에서 요 호의 길이와 밑에 요 밑면의 원의 둘레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타 값을 구했고,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삼각함수 쪽 각이랑, 그러니까 동경 위치관계, 그다음에 부채꼴, 뭐 원뿔 이런 것들이 간간히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삼각함수 뜻 쪽에서 우리가 단위원 위의 점을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표기하더라. 뭐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도형을 해결하는 문제들이 간간히 나오고, 좀 이따 문제로 보고,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사실은 삼각함수의 뜻 단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굳이 한 가지 사족을 붙이자면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너를 이용한 식 변형이 출제돼요.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부호에 대한 판단 이런 거 하는 것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질들이 있었어요. 성질들이 있었고, 주로 사인 코사인, 얘네는 거의 유사하게 생겼었죠. 그냥 탄젠트만 따로 놀죠. 그래서 어떠한 성질들이 있었는지, 이쪽은 최대 최소가 풀마 1이었고 범위,
1 사이. 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존재했죠. 이런 점들이 특이했고, 점근선이 언제였냐면 2분의 파이 더하기 n 파이 꼴, 이런 형태의 점근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반복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고, 둘 다 주기성이 있었는데, 너는 2파이마다 기본적으로, 너는 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조금 독특한 대칭성이 있었는데, 이 대칭성이 시험에 곧잘 나오고, 대칭성은 사실은 선대칭과 점대칭으로 나뉘는데, 요 사인 코사인은 선대칭, 점대칭 둘 다 갖고 있지만, 탄젠트는 선대칭은 갖고 있지 않고 점대칭만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선대칭, 다음에 이렇게 만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점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었고, 탄젠트 함수는 어땠어? 탄젠트 함수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너에 대한 점대칭도 있지만 너에 대한 점대칭도 있었어요. 점대칭. 그리고 점대칭인 함수를 절대값을 씌우면 독특하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절대값을 씌우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점대칭이던 게 뭘로 바뀌냐면 선대칭으로 바뀌어요.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는데, 다시 선대칭, 너도 선대칭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점대칭성을 갖고 있는 녀석이 그 대칭점이 x축 위에 놓였을 때는 절대값을 씌우면 점대칭이 선대칭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다 정도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투 같은 거 할 때도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점대칭 함수거든. 근데 그거 점대칭점을 지나간 x축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선대칭 함수가 돼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활용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 같은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상황들이 나왔는데, 이 방부등식은 그냥 일반적인 기본 형태가 있었고, 치환을 하는 형태가 있었고, 치환형. 이 치환형 방부등식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치환형은 치환했을 때 이 범위 때문에 우리가 방부등식을 해결할 때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풀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요 지수로 함수할 때도 치환해서 풀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방부등식을 이용할 때 이 기본형은 사실은 단위원을 많이 이용한다고 했죠. 자꾸 단위원을 이용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뭘 되게 많이 물어보냐면 모든 근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 근의 합을 물어보면 우리는 주로 뭘 많이 활용했냐면 대칭성을 활용을 많이 했어요. 뭐 이 정도가 이쪽에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에다가 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주고 뭐 미정계수 결정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문제를 볼게요. 지워도 되니 아니면 그냥 놔둘까요? 일단 우리 처음에 수업할 때 사실은 다 했던 내용이기는 해요. 봅시다. 문제를 좀 보고, 자, 1번 호도법과 부채꼴인데, 얘가 지금 4분면을 주고 내가 3분의 세타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이거 그리는 문제 기억나? 이거 잽싸게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줄게요. 봐봐. 먼저 4, 4분면이라는 거는 이쪽의 각도예요. 맞죠? 그거를 3분의 세타로 하겠다는 거는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인데, 너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파이, 너는 얼마가 되냐면 2파이가 되죠?
이렇게 잡았어요. 너를 3분의 1을 해줍시다. 3분의 1로 하면 너 어디로 가냐면 2분의 파이로 가요. 그래서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그 다음에 너는 3분의 2 파이로 가야 되죠? 그래서 3분의 2 파이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을 했더니 이 녀석이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걸 뱅글뱅글 돌리면 되는데 뱅글뱅글 어떻게 돌리냐면 정확하게 3분의 1 바퀴씩 돌리면 돼요. 3분의 1씩만.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게. 근데 한 바퀴는 어차피 120도잖아. 한 바퀴는 360도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씩 돌리겠다는 거는 120도씩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디로 오냐면 너로 오고 너는 여기로 오고 다시 너는 여기로 오고 너는 여기로 와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온다. 120도씩 돌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4분면을 찾아보시면 1, 4분면을 제외한 하나, 둘, 세 개 나온다. 이렇게 잽싸게 그려서 푸는 문제 넘어갑니다. 2번 0부터 파이 사이의 세타에 대해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밑줄 y축 대칭인 거. y축 대칭은 어떻게 해결하죠? 두 각을 서로 더해요, 빼요? 선대칭은 두 각의 합이야, 차야? 합이죠. 합이 뭐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축을 나타내는 그 대칭축 2분의 파이의 2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냐면 2를 더한 4세타가 2분의 파이 2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이렇게. 근데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지. 0부터 파이까지니까 나는 너를 4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4세타는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근데 너의 범위가 0부터 4파이까지죠. 그러니까 n값을 결정한다고 했지. n값은 0이랑 1이 가능하죠. n값이 나오면 우리가 모든 세타 값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때 이제 세타 값을 합을 구할 때 세타를 다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쪽을 그냥 다 더한 다음에 한 번에 4로 나누어서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세타와 6세타가 이번에는 일직선인데 반대래. 반대인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서로 각을 더해요, 빼요? 일직선이고 반대라는 거는 선대칭이야, 아니야? 선대칭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는 건 둘을 서로 뺍니다. 선대칭만 더해요. 뺀 게 몇 도가 되면 돼요?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인 거죠. 이렇게 반대 방향. 몇 도 차이 나요? 180도 차이 나요. 그래서 서로 뺀 녀석인 5세타가 180도가 되면 됩니다. 2파이의 정수배. 그럼 쟤랑 사실은 생긴 건 똑같아요. 그죠? 쟤는 더했고 얘는 뺐을 뿐. 그랬을 때 세타의 크기를 구해봐라. 자, 세타는 0부터 90도 사이에 있다. 근데 5세타는 그럼 어디 있겠어? 너는 0부터 2분의 5파이 사이에 있는 거죠. 문제에서 90도라고 나왔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미 세타라고 썼기 때문에 파이라고 썼기 때문에 단위를 이렇게 맞춰줬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n값은 얼마겠어? 0이겠죠. 그죠? n이 1이 되면 3파이가 되면서 2분의 5파이 넘어가죠. 그럼 n이 0이니까 세타는 5분의 파이가 된다. 18도가 된다. 넘어간다. 4번. 여기부터 이제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채꼴의 둘레 길이가 2K래.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 FK에 대해서 FK를 1부터 5까지 시그마를 해달래요. 이게 뭔 소리야? 잘 보세요. 지금 둘레는 2K로 고정이야. 근데 그때 넓이가 최대이고 싶대요. 일단 언제 최대인지를 찾고 그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둘레가 2K라는 거는 부채꼴의 특징은 둘레를 구하면 너 이렇게 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2R 더하기 L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넓이란 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RL 이렇게 구해요. 합이 2K인데
곱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뭘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합을 가지고 곱을 구하는 산술기를 이용할 수 있다. 둘이 서로 같을 때가 최대가 됩니다. 둘이 서로 같다는 건 둘 다 얼마가 되면 돼요? 둘 다 K가 되면 되죠. 그래서 너도 K, 너도 K가 돼요. 그러면 ER이 K, L이 K, 그럼 너가 K, 너는 2분의 K죠. 4분의 K제곱 되는 거 맞나요? 각 대입했고 넓이 시그마 하시면 끝.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번, 6번, 7번 이런 부채꼴 문제들이 나오는데 5번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부채꼴이 있고 반지름 길이 1짜리, 근데 A를 지나면서 OA의 수직인 선분 연장선과 만나는 점 C, 다시 너를 가지고 반지름이 OC인 녀석 갖고 또 만났고 OA와 만나는 점이 T, 근데 호 AB의 길이가 세타일 때, 호 AB의 길이가 세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얘가 자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너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세타라는 거는 너의 중심각의 크기 역시 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호의 길이라는 거는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해서 네가 나왔을 거거든. 그러니까 1 곱하기 세타가 된 거죠. 만약에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면 중심각은 얼마였겠어? 2분의 세타. 왜냐면 너랑 너랑 곱해서 세타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의 길이라는 거는 호의 길이는 무조건 문제에서 뭘 알려주는 거냐면 각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때 주의할 거는 반지름을 주의한다. 주의. 물론 대다수의 95%의 문제는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상황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호의 길이가 세타면 중심각도 맨날 세타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문제가 갑자기 반지름이 2짜리가 나왔어. 그러면 중심각이 2분의 세타인데 애들이 습관적으로 세타라고 쓰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꼭 좀 조심하시고. 어쨌거나 이런 상황. 자, 그럼 너가 이제 세타, 너가 1, 그러면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는 원래 너분의 너가 코사인 세타예요. 이 직각삼각형, 큰 직각삼각형 보시면. 그럼 너를 x라고 부르면 x분의 1이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x는 사실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물어보고 싶어? 호 CD의 길이를 물어보고 싶죠. 그러면 이만큼 다시 호의 길이를 보는 거니까 호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중심각에다가 너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코사인 세타분의 세타인 답이 5번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다. 넘어가서 6번, 7번 아마 풀어볼 수 있을 거고 8번 볼게요. 8번이 조금 어려운데 8번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부채꼴 안에 원이 내접하고 있네. 그랬을 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래.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R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원이 있고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생겼죠. 자, 부채꼴과 이렇게 접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요 호의 길이가 세타래. 호의 길이가 세타고 이만큼이 1이라는 얘기는 여전히 중심각의 크기는 세타가 되겠죠. 그죠? 저것과 같은 상황. 근데 이번에는 너의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반지름을 요 그림에서 표기를 해보면 너의 중심에서 연결한 거,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보조선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요 녀석까지. 우리가 얘는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 부채꼴이라는 건 원의 일부예요. 원래는 이렇게 큰 원이 있는 거죠. 원이랑 원이 접할 때의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원의 중심과 교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다가 항상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원과 원이 접할 때는 접하는 상황 우리는 무조건 뭘 이용하냐면 중심, 접점, 일직선상 위에 있다.
이 개념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되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를 반지름 일단은 놔. 이만큼. 그 다음에 요 전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너의 반지름 1이랑 똑같아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난 사실 이 문제는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요 각도가 이만큼은 정확하게 2분의 세타죠. 그러니까 다시 너를 x라고 놓으면 x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r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사실은 얼마가 되냐면 r에다가 사인 2분의 세타를 나눠준 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하시면 되고 너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 더한 게 1이다 식 써볼게. r 더하기 사인 2분의 세타 분의 r는 1 이렇게 요거 한쪽 r로 묶어서 양변 나눠주시면 당연히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 8번도 곧잘 나오는 문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삼각함수의 뜻. 여기서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것들을 풀다 보면 아마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 무슨 표현이냐면 SEC, 시컨트, CSC, COT 이거는 앞에다가 써놓으세요. SEC는 누구냐면 코사인분의 1이고 CSC는 사인분의 1이고 COT는 탄젠트분의 1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미적분 할 때 다시 배우게 돼 있는데 요게 원래 삼각함수 단원이 예전에는 미적분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원 쪽에 삼각함수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지 않고 미적분 할 때 삼각함수를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요게 이제 같이 그냥 쓰이다 보니까 문제 표현상 요런 게 이제 등장하는 9번에도 밑에 보시면 1번 선지 바로 위에 CSC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나와 있지. CSC가 뭐냐면 바로 요거 사인분의 1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시컨트, 너는 코, 시컨트, 너는 코, 탄젠트 이렇게 불러요. 얘를 기준으로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S는 C랑 C는 다시 S랑 얘는 뭐 탄젠트니까 T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얘랑 짝일 것 같고 얘랑 짝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오히려 코 시컨트가 사인의 역수 이렇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요거 가지고 이제 9번은 풀면 됩니다. 여기다 풀어볼까? 자, 동경이 너랑 만나는 점이 P. 그때 너의 X좌표는 코사인 3분의 2 파이래. 그러면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0보다는 크대요. 일단 코사인 3분의 2 파이가 얼마죠? 3분의 2 파이는 120도 되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단위원 위의 점 입장에서는 X좌표가 코사인 3분의 2 파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각도가 3분의 2 파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 X값이 얼마라는 얘기냐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람이 울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즉 2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코사인 사인 곱한 게 0보다 크대. 그렇다는 건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단위원에서 코사인 사인은 xy 좌표를 의미해. xy 좌표에 부호가 같은 동네가 어디예요? 코사인 사인 둘 다 양수인 게 부호가 서로 같은 게 어디죠? 몇 사분면? 코사인이랑 사인이랑 둘이 서로 부호가 같은 1이랑 3, 4분면이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은 요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때 코, 시컨트, 그 다음에 탄젠트를 구해달래. 애초에 너가 그러면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아닌가? 그럼 여기서 네가 코사인이고 네가 사인인 거죠?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코시컨트라는 건 사인분의 1, 탄젠트라는 거는 너분의 너, 탄젠트는 이제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끝나는 문제. 어렵진 않다.
넘어가서 10번 거의 비슷하다. 딱 풀어보시고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봅시다. 그래프랑 방부등식 풀게요. 자, 이번에는 너의 주기가 C이고 최대 최소값이 각각 4랑 마이너스 1에 A, B, C 구해달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정계수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되고, 얘는 내신이나 수능 같은데 곧잘 나오는, 내신에는 반드시 나오는 유형입니다. 주기는 뭘 가지고 볼 수 있냐면 요 x 앞에 곱해진 파이를 가지고 볼 수 있죠. 주기는 얼마짜리죠? a sin 파이 x니까 주기만 놓고 보면 주기는 2짜리죠. 파이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니까 C값은 2. 그 다음에 최대 최소값이 각각 4랑 마이너스 1에, 최대 최소는 뭐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너에 의해서 정해지죠. 너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B에다가 절대값 A를 더한 거. 너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B에다가 절대값 A를 뺀 거. 이렇게. 근데 A 값이 문제에서 양수라고 줬으니까 그냥 B 플러스 A고 B 빼기 A인 거죠. 너가 4고 마이너스 2다. 요거 연립할 수 있죠? 넘어갑니다. 자, 12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프 주고서 이제 해결하는 문제들이 곧잘 나오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자, fx는 4sin 2분의 x 플러스 a 파이 플러스 2 이렇게 생겼대. 너는 2분의 x 플러스 a 파이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같대. 그림에서 어디가 같냐면 너랑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너가 0,0이고 여기가 둘 다 4래요. 너가 마이너스 2, 너는 6. 자, 이 상태. 근데 너가 마이너스 3분의 2. 너가 B. 너가 C. 이 상태래요. 그리고 이 사이에 3이 있대. 이렇게. 3은 뭐 왜 여기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에 B 플러스 1을 구해달래요. A에 B 플러스 1은 얼마니? 자, 일단 A 값이 지금 0부터 4라고 나와 있거든. 일단 요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최대 최소를 갖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요 순간 최대, 그 다음에 여기일 때가 0이죠. 0. 0. 그럼 0 들어가면 0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3분의 2를 대입하면 4가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각도를 편의상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0을 대입하면 세타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a 파이가 되나요? 이 자리에 0 들어가면? 즉 4 사인 너가 2분의 a 파이 플러스 2는 일단 0이 돼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었어요. 4 사인 마이너스 3분의 2 대입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a 빼기 3분의 2 파이 플러스 2는 이번에는 4가 나온대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요 각도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분의 a 파이 빼기 3분의 1 파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요거 이제 약분해가지고 밖으로 이제 쭉 빼줬어요. 얘를 이렇게 분리한 이유는 얘도 2분의 a 파이고 얘도 2분의 a 파이니까 어떤 각도에서 3분의 파이만큼을 뺐을 때 그 값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요거는 약분 마이너스 2분의 1 약분 너가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떤 사인 값이 언제는 2분의 1이고 언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근데 둘의 각도 차이가 정확하게
3분의 1만큼 난대요. 그럼 내가 사인 함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 사인 함수가 이제 원래 이렇게 생긴 사인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각도 차이가 3분의 파이가 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이 되는 그런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여기 요만큼이 3분의 파이고 요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때가 사실 2분의 1인 거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요 녀석 잠깐만 얘가 플러스인데 거꾸로다. 야 거꾸로 이씨 여기가 아니네. 거꾸로네. 얘가 각이 더 작죠. 여기랑 여기에 요렇게 요만큼이 3분의 파이. 너가 2분의 1 너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각도가 작은 쪽이 더 값이 큰 거 2분의 1 각도가 큰 쪽이 더 작은 거.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나는 원래 사인 함수 입장에서는 언제 2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된 2분의 1이라는 각도가 어디 있죠? 이런 거는 예를 들어 6분의 5파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꼭 6분의 5파이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 한 줄기 더 가도 되죠? 이렇게 여기여도 상관이 없죠. 즉 6분의 5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되겠다. 결론 우리는 요 각도인 요 녀석 너가 2분의 a파이 빼기 3분의 1파이가 6분의 5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a값의 범위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럼 a값의 범위 구할 수 있죠? a값 구할 수 있고 한번 볼게.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더하면 6분의 2를 더한 거니까 6분의 7인가? 파이는 약분을 했어요. 2를 곱할게요. 짠! a는 이렇게 나와요. 요거 양변 파이 나누고 2 곱하고 a에 대해서 식을 다 정리한 겁니다. 근데 요 범위래. 그럼 n 값은 당연히 얼마일까? 저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a는 저 범위예요. 동공지진. 자, 여기다가 n에다가 적당한 정수를 넣어서 a가 0부터 4 사이의 값이 돼야 돼요. 보통 기껏해야 0, 1, 마이너스 1 중에 있어요. 0이 되겠죠? 0 들어간 3분의 7이죠? 이거 말고는 없죠? 왜냐면 얘가 n이 1 커질 때마다 사실은 4n이니까 4씩 커지죠. 그러면 0부터 4라는 범위 안에 하나가 있으면 4가 작아지거나 커지면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0이 4일 때가 끝이고 a값은 3분의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3분의 7이에요. 너가 3분의 7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나머지를 풀어주시면 되고 요 a가 3분의 7이라는 거는 x가 원래 있던 상태에서 마이너스 3분의 7만큼이 평이동이 된 상태인 거고 가운데 원래 보조선 y는 2가 있는 편이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마이너스의 3분의 7 아니지 맞지 마이너스의 3분의 7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니까 어디가 된 거지? 얘가 주기가 얼마죠 지금? 주기가 4인가요? 4? 그죠? 왜냐면 x 앞에 2분의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파이분의 1을 이제 2파이에다 곱해주시면 주기가 4가 나오거든? 그럼 너가 원래 사인 함수라는 거는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7이네요. 이렇게 시작된 거죠 함수가. 이렇게 간 거예요. 아까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시작된 함수에서 여기랑 여기자 이 두 점이 누구냐면 얘네 여기랑 여기 여기로 평이동이 된 거야 이 녀석이. 됐죠? 그럼 이제 요거 대칭성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얼마가 나오죠 그러면? 너랑 어차피 한 주기가 얼마인지를 아니까 한 주기가 아까 4짜리였나? 그러면 너에다가 1을 더하면 돼요. 그럼 넌 3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너도 또 1 더하면 돼요. 여기 너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너랑 너랑은 어차피 너에 대해서 대칭이란 말이야. 둘이 대칭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분의 2와 b를 더한 게 대칭축의 2배인데 이 자리가 누구냐면 여기서 1, 2, 3 더하면 되죠? 3 더하면 3분의 2가 나와요. 너의 2배. 이렇게. b값 나오죠? b값 나오면 c값은 어떻게 하면 돼? c값은 여기. 아까 우리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여기 0이었죠. 0. 여기가 0. 근데 한 주기 간 게 c죠? 즉 c는 항상 얼마냐면 한 주기를 더한 4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에서 한 주기. 이렇게. 그래서 b값, c값 다 나오고 끝나는 뭐 이런 문제. 12번 같은 거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이런 대입을 좀 해보셔야 되고 일반각에 대한 이런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넘어갑니다. 13번 생각보다 쉽고 14번 볼게요. 14번이랑 그 다음에 뒤에 방부등식 풀고 마치겠습니다. 14번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6이래. 혹시 이렇게 생긴 함수 어떻게 생긴 건지 알겠니? 3 봐봐 코사인 x 더하기 이 루트 안에가 코사인 제곱 x 되는 거 맞나요? 1 빼기 사인 제곱 x니까 루트 1 빼기 사인 제곱 x라는 건 루트 코사인 제곱 x예요. 루트 코사인 제곱이라는 건 사실은 절대값 코사인 x죠. 더하기 k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지금 fx라는 함수야. 물론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만 보면 된대.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대로 푸셔도 상관은 없고 코사인 x를 치환을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내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너라는 거를 그냥 치환을 해버리면 너는 범위가 얼마가 나와요? 코사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죠. 그죠? 즉 나는 이 범위에서만 보면 돼요. 어차피 최대 최소만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럼 k값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너를 치환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거든. 3t 더하기 절대값 t 플러스 k 이렇게 나와요. t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 t가 0보다 클 때는 4t t가 0보다 작을 때는 2t가 되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0 이쪽이 2t 이쪽이 4t 이렇게 생겼죠? t의 범위는 마일부터 1까지라네. 요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에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 t에다가 마일 넣고 1 넣고 계산하시면 최대 최소 나오죠. 마일 넣으면 최소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최대는 k 더하기 4 이렇게. 그래서 k 값이 나오더라. 2를 더한 게 얼마라고 그랬냐면 6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너 더하기 너는 2k 더하기 2 k는 3인가요? 그죠? 아닌데 k는 2가 되네요. 2k.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5번 방부등식. 일단 방부등식 완전 생기초는 아니고 각도가 2x 더하기 그러니까 코사인 2x, 사인 2x 둘 다 각도가 2x죠. 2x는 0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럼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각도가 같은 각도이고 각도가 x가 아니기 때문에 너를 세타라고 일단은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세타의 범위를 다시 잡아주세요. 세타의 범위는 0부터 4파이가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돼요. 그죠? 0부터 4파이 사이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고 그럼 내가 이제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는 0 이 상태에서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코사인으로 나누는 이유는 코사인 세타가 0일 수가 있을까요? 코사인 세타가 0이면 사인은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실제로는 코사인 자체는 0이 될 수는 있지. 근데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 값을 구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은 코사인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으면 되는구나.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너의
단위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곳을 찾으면 되고, 그랬을 때 이런 점들인 거죠. 너는 누구냐면 4분의 3파이, 너는 한 주기를 더한 4분의 7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범위가 4파이까지지? 그러니까 결론, 세타니 4분의 3파이, 4분의 7파이, 다시 4분의 3파이, 더하기 2파이, 4분의 7파이, 더하기 2파이라는 거죠. 이렇게 4개 나오고, 세타에다가 이 x 넣고 x값 더하시면 되겠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6번도 인수분해 하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16번. 제곱해서 식 정리해보세요. 어차피 사인 코사인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된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그죠? 그래서 좌변의 식을 전개를 해서 풀어봅니다. 참고로 x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만 봐주시면 돼요. 잘 풀었나요? 요거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해서 묶어서 sin x 절대 약분하면 안 되고 항상 묶어야 된다는 거 묶어주시면 sin x 2 코사인 x 빼기 루트 3는 0. 그래서 사인이 0이거나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인 거. 사인이 0인 거는 0이랑 아니지. 맞지? 0이랑 파이. 그리고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인 게 아마 6분의 5파이. 그죠?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래서 6분의 파이랑 파이를 더하시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7, 18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고 치환하는 문제. 그 중에서 18번. 요거 이제 또 오랜만에 보면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x 빼기 4분의 세타를 동그라미 치시고 4분의 파이를 동그라미 치고 얘를 세타라고 치환을 할게요. x 빼기 4분의 파이 얘가 세타면 왼쪽에 있는 x 빼기 4분의 3세타는 4분의 3파이는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너는 그렇죠.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하고 얘를 각변환을 해서 치환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실제로 이거는 뭐가 되냐면 fx는 위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코사인을 t라고 치환하면 앞에 건 1 빼기 t제곱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1 빼기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k t에 관한 2차식 다만 t의 범위가 뿔마 1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문제였고 재작년 수능 그 다음에 올해 수능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19번 방정식 이렇게 나왔고 모든 해의 합 어때? 어려워? 개 쉬워 보이죠? 딱 봐도. 왜? 코사인 이거 딱 치환해서 각변환하고 이거 심지어 4점짜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인수분해 하겠죠. 인수분해 하고 단위원 가서 우리가 대칭성만 간단하게 활용하시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제고 자 20번이 약간 어렵습니다. 보세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자 탄젠트 a분의 파이 x라는 함수가 있대. 근데 이렇게 생긴 밑줄 정삼각형일 때 너의 넓이를 구해봐라.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이 절묘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으쌰 너가 있고 포인트가 되는 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긴 상황이에요. 탄젠트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일단은 뭐가 보이냐면 요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 이 탄젠트 함수는 뭐라고 했냐면 점대칭이라고 했죠? 기억나죠? 그 점대칭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이 있고 너에 대해서 얘가 점대칭이니까 당연히 너는 중점이 되겠지. 그리고 너가 중점이고 얘가 너랑 평행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도 당연히 너의 중점이 되겠지. 이런 상황이야. 그 다음에 너의 한 주기가 얼마냐면 a가 되거든. 한 주기가 a가 되죠. 왜냐면 탄젠트 a 분의 파이 x이기 때문에 한 주기가 a가 나와요. 그러면 요만큼이 a가 나오죠. 자, 그럼 요만큼이 a가 나온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 탄젠트 함수의 그 다음에 요 삼각형과의 관계 중에서 내가 아직 써먹지 않은 거는 너와 너예요. 여기는 써먹었어. 그지? 얘네를 어떻게 써먹냐면 네가 a니까 요 선분의 길이는 너가 a일 때 너는 루트 3a가 되겠죠. 이렇게. 2분의 아니다. 4분의 1인데. 왜냐면 a의 절반이 너, 그거의 다시 절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4분의 a를 주어진 함수에 대입한 게 4분의 루트 3a가 나오면 돼요. 4분의 a 넣어봐. 여기다 4분의 a 넣으면 얼마나? 탄젠트? 는? 는? 탄젠트 값은 1이죠. 얘가 1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 a는 그저 루트 3분의 4구나. 마지막에 연산하기 전에 3분의 4루트 3 이렇게 쓰지 않고 일단은 이렇게만 써놓고 유리화는 맨 마지막에 뭐 구하고 싶냐면 너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약분 3분의 4 루트 3이 나오죠. 그죠? 그랬죠? 그래서 답이 3분의 4 루트 3이 나오는 3번에 있다. 요거 작년도 수능 기출이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괜찮죠. 근데 또 나름 신유형이라고 나왔습니다. 신유형. 탄젠트 어떤 대칭성 그리고 요거 주기가 a라는 거. 그다음에 뭐 대입해가지고 함수 가. 그러니까 사실은 풀이 자체는 아주 간략한데 얘도 그래도 한 수능 기준에서는 중간보다는 좀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